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사실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해본 거는 좀 처음인데 저는 현대음악 작곡가이긴 한데 지금 주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무대는 연극 쪽이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대음악 또는 클래식 음악의 어떤 분위기와 연극계의 분위기는 되게 많이 달라서 사실 이쪽에 가면 이런 모습으로 하고 이쪽에 가면 좀 이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으로 계속 바꾸고 음악도 굉장히 좀 스타일을 구분해서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합쳐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2019년부터 2년, 3년 동안 했던 작업의 과정들과 그리고 음악들이 저에게 되게 큰 영감을, 힘들기도 했지만 영감을 주고 또 앞으로 제가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다슬 피아니스트님을 염두에 두고 이쪽에서 연극 장면에서 쓰였던 음악을 콘서트용 피스로 만들어서 오늘 초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배승의 작곡가, 지금 작곡가잖아요. 작곡가를 만났을 때는 음악 조감독으로 작품에 왔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노래하는 거 연습시켜주고, 제가 연출가긴 한데 배우이기도 하거든요. 옆에서 피아노 쳐주고 이렇게 그쪽이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얘기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연주자인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엔. 근데 음악을 한다 그러길래 사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 음악 뭐 좀 작곡 좀 부탁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작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곡을 몇 개 부탁하고 작품을 몇 번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작곡가에 대해서 전혀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곡을 해온 걸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클래식을 전공하셨다는 건 알았기 때문에 작곡해온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클래식 기반에. 예, 그리고 되게 되게 고전적이고 그래서 좋다 이랬다가 나쁘다는 의미인 건 아시겠죠? 아니 이랬다가 좀 다른 것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업이라는 게 언제나 조금 어떤 부분에선 도전의식도 좀 필요하고 변화도 좀 필요한데 스스로에게 그건 이제 배승기 작곡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요. 네. 스태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스태프들의 자극에 의해서 작품 자체가 완전 색깔이 달라질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음악도 조금 다른 결로 조금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얘기는 맨날 했는데 맨날 똑같은 거예요. 피아노에다가 클래식에다가 그거밖에 못해요. 멜로디 라인에다가 그래서 들을 때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좋고 또 감정적이고 감상적이면서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은 되게 좋은데 왜 매번 똑같지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연주할 곡 그 작품을 8월 달에 마지막으로 공연을 했었거든요. 이번 8월 달에 3번에 걸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작업할 때까지 그랬어요. 세 번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나눈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작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번의 작업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었고 그렇다고 제가 어떤 또 다른 자극자가 되지도 못했고 끝까지 잡지도 못했고 저 역시도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해왔던 사람하고 저는 일단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어떤 것들도 있었고 그런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을 지점에 한번 같이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 지금 나 약간 손 놔야 되는데 당신 믿을 테니까 당신 오는 거 그냥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 작품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솔직하게 적어가지고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포함된 그렇다고 사생활이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이 작품을 느끼는 어떤 지점을 개인적으로 연출가로서 솔직하게 그냥 작품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되게 한 지점을 가지고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난 네 얘기하고 싶어. 이 작품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아. 근데 나 너무 중요해.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알겠어요. 그러고서 가더라고요. 그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거의 공연 일주일 남겨놓고 이렇게 음악을 보내줬어요. 한꺼번에 이만큼 보내고 이제 며칠 있다 또 한 번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그 음악을 듣고 제가 좀 약간 많이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제 표현에 의하면 너 또래였구나. 너 완전 미친년이었구나. 근데 여태까지 왜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되게 약간 변태적이었어요. 저한테 느낌이. 예. 저 밑에 깔리는 어떤 되게 이상한 니글니글한 어떤 그런 안정적이고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어떤 아름다운 선율이나 안정감은 한 대도 없고. 저 나름대로 넣었는데. 맞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리는 게 아니라 밑에 깔려 있는 약간 변태성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왜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런 걸 드러내서 작곡하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저한테 좀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곡 다른 곡 딱 보내줬는데 그것도 듣고 좀 울었어요.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할 수가 없어 잠깐 멈추고 담배 한 대 피우고 하고 나서 야 너 이거 진짜 또라이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사실 저는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장르가 다른 연극과 클래식 기반의 어떤 작업을 근데 오늘 와가지고 이 리허설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제 리허설 진짜 쭉 연결된 걸 보는데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너무 말 많이 하는데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절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서 한 2년 전에 안 하겠다 그랬어요. 예. 뭐 하려고 하는데 좀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근데 이번에도 사실 믿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물론 정확하진 않았지만 태도가 되게 많이 다른 느낌을 저한테 줬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혀 모르죠. 사실은. 예, 그냥 또 다른 면을 봤을 뿐이니까. 저야 이렇게 거쳐서.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서 같이 지내신 분인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번에 새로 발견된 점이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오늘 무슨 이야기 할까 이런 얘기 정하지 않고요. 오늘 그냥 하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날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 하시려나 좀 기다리고 안 알려주셔갖고 뭔 얘기를 하실지 네? 무슨 얘기를 오늘 나눌지 전혀 지금 아는 상태가 아니어서 지금 한참 네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무슨 얘기를 그래서 그 궁금해서 좀 듣고 싶어서 한번 가까이 계신 분이 요즘 느끼셨던 어떤 부분이 뭐였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고 저런가요? 궁금해.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 작곡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시겠지만 사실 횟수로는 20년쯤은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동창 사이예요, 저희는. 네. 항상 넘어설 수 없는 전교 1등. 제가 전교 2등으로 졸업했는데 3년 내내 노력했는데 이래도 못 이기고 저래도 못 이기고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벽 같은 그런 존재인 걸로 그냥 계속 기억이 돼 있었고 그리고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고 전 또 유학을 가버렸고 일찍 그래서 안다고 말 못하겠어요. 그 전에 20년을 알았다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연출님이 더 잘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오랜 기간 제대로 본 게 저도 꽤 최근 작년부터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맞닿아져 있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얘기를 이제 물꼬를 트다 보니까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한 데가 있는데 너도 이러다가 이게 그 색깔 점토 아세요? 혹시 색깔 점토 처음에 이렇게 맞닥뜨리면 각자 다른 색깔 갖고 있다가 네. 이렇게 쭈물쭈물쭈물 이렇게 먼지를 하다 보면 이게 섞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엉겨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고마운 존재? 뭐라고 설명해? 왜냐면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잘 안 나누거든요. 그렇게 깊은 얘기를 이렇게 별로 공감하신 모양인데 지금. 왜냐면 이게 다 너무 좁은 필드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너무 어렸을 때부터 경쟁 상태에 놓여. 왜 울 것 같지? 무대 소품으로 크리넥스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왜 늙어? 뭐 하여간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약간 또라이같이 비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항상 좀 너무 피아노에 이렇게 약간 빠져들었었던 이유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용인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저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면모들이 있잖아요. 혼자만 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뭐 친구들 앞에서의 면, 아니면 이렇게 동료 앞에서의 면 이런 게 있지만 그 뒤에 너무 많은 프리즘 같이 너무 많은 그런 면모들이 있는데 그거를 풀 때가 음악밖에 없어서 이제 음악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항상 그 작곡가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히 그냥 작곡가랑 공감하는 건 있었어요. 살아있는 작곡가랑 말고 죽은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도 뭔가 이제 밖에서 내보이지 못한 안에 너무 많은 이런 수만 가지의 자기 그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사회적으로는 용인이 되지 않은, 약간 좀 또라이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다 쏟아 부었을 텐데 나는 그럼 여기다가 배설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밖에 오히려 조금 더 문을 닫고, 그래서 자꾸 이제 조금 더 약간 폐쇄적으로 지내게 되고 음악만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뭐 약간 이렇게 발견한 느낌? 그래서 제가 원래 되게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음악에서는 하는데 고마워라든지 그런 말을 근질근질해서 잘 오글거려서 못 하는데, 얼마 전에도 막 카톡으로 너가 존재해줘서 고맙다 이랬는데 너무 쿨하게 상처받아. 태어나서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너무 동료로서, 그러니까 피아노 하는 동료는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동료로서 같이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너무 고맙고 반갑고, 그래서 이게 자꾸 제가 엉겨붙는다는 얘기가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좀 안 좋은 감정을 좀 쉐어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왜냐하면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약간 좀 무대 준비하면서 조금 자기 파괴적이 되는 그런 면모나, 아니면 좀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왜 이렇게 막 그럴 때 공감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음악가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건지, 제가 좀 주파수가 특이한 건 우리가 특이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 안 나눠봤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통했을 때 그 전율이 있었어서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리고
안 울기로 했는데 참고 있어. 참고 있어요? 나도 왜 울어요? 너무 창피합니다. 창피하다. 그래서 무슨 박수예요? 무슨 박수지? 아니 제가 근데 제 연주도 아닌데 왜 제가 주인공처럼 너무 약간 망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요? 죄송한데. 어차피 망쳤는데요. 다 해놓고. 그러니까. 뭐.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말하면 우는구나.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연주하고 지금 완전 여기 예, 올라와 맞아요, 있는 맞아요, 상태여갖고 맞아요. 저는 진짜 막 제가 울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오늘 출연자인데. 그만하세요. 됐어요. 얘기해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외로움 같은 거 이제 정다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정말 소위 그냥 쉽게 말해서 뭐 감정 기복도 너무 심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가 사회적으로 지금 애들도 가르치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애처럼 울고 있으면 되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뭐 꼭 음악가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른이 되면서 공유되지 못하는 좀 숨겨야 되는 좀 마비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는 거를 이제 느꼈을 때 정말 위로받기가 좀 어려우면 저는 막 책을 읽거나 피아노 슈만을 치거나 그래요. 그러면 진짜 정당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 거. 이 사람은 내 감정이 뭔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 네, 그런 상태로 있고 근데 그런 것조차 뭐 그냥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고 사실 현대음악 작곡가의 작품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공감받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으니까 연주자들에게 뭔가를 공유하고 나는 되게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쓸 때는 귀에 누가 음악을 넣어주는 것 같았어 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되게 그냥 좀 허세 같은 거 있잖아. 예술가병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냥 가감 없이 말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랬을 때 정말 죽은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지점보다 훨씬 더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를 거의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연주자? 사람이 있다는 거는 되게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어떤 삶의 지점 으로 만나야 한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고 사실 20년 정도 알았지만 저도 어떤 벽 같은 거 왜냐면 항상 뭔가 그런 걸 뭐라 페르소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가면 같은 거? 그런 거를 둘 다 좀 강하게 쓰고 있는 편이어서 음악을 들어보면 좀 도라이 같은데 얘도 왜 이렇게 그냥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런 지점까지는 뭐 말을 못할 것 같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음악을 매개로 얘기가 물꼬가 터졌을 때 너무너무 깊이까지 공감할 수 있는 지점? 어떤 단어를 써도 괜찮은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고 특히 이 곡을 누군가가 연주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쓸 때 저도 너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모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악보 속에 다스리는 이거를 발견해 주겠지? 그리고 막 암호 같은 것을 막 숨겨놓는다거나 그런 뭔가 어떤 악보가 말하자면 연주자에게 보내는 좀 연서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연주하시는 것들 보면 연주하시는 그 모습이나 그걸 듣고 보면서 되게 많이 연주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사실 저기 여기 다운 씨 여기 앉아 계시면 저 이거 17분에 하신 거거든요. 17분 동안 이걸 계속 하시는데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보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중간에 이렇게 한번 꺾여요. 17분을 견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떨 때 국악과 친하지도 않고 클래식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연극하고만 저는 친한 사람이라 당연히 꺾이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을 지나가고 나면 결국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때 뭐가 생겼지? 라는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17분 동안 저걸 끊임없이 연주하신 저분이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물론 연주하실 때는 생각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면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17분 동안 그걸 끊임없이 그렇게 흘러간 이후에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걸까? 아까 연주하셨던 것도 보면서 바이올린하고 피아노가 막 싸우는 것 같고 막 둘이서 어떤 틈바구니도 서로 주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어떤 치열함 같은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근데 이번에 요 작업을 하면서는 작곡가가 조금 저한테 좀 보여서 그것도 저한테 약간 좀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만 들었던 것 같고 연주자의 어떤 모습과 기운만 느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길고 어떤 것들을 치열한 어떤 순간들을 지나가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어떤 마음으로 저걸 썼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연주자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시잖아요. 제가 남자이다 남녀를 구분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게다가 클래식 하시는 분하고 저는 연극하는 사람이니까 이 기질이나 어떤 분위기나 질감 자체가 되게 달라서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근데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막 이렇게 듣는데 너무 감상적이야 이런 생각 들어요. 네. 그리고 결국 글로 도망간 거 아니야? 예술로? 피아노로? 작곡으로 도망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솔직히 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울면 반칙이에요 이럴 때. 그러니까 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일상의 어떤 부분과 또는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도망간 건 아니에요. 정말로. 네. 그 사이에서 치열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치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쳐 죽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시겠지만 화가 뭐 귀자르고 사라케인 같은 사람 정신병원 가고 작가인데 왜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무서운가? 우리가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그런 생각이 좀 매일 드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맞아요. 저는. 네,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거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로 넘어가요? 두려움을 넘어가야 돼. 더 이상 도피가 아니어야 되는. 두렵진 않은데. 네네네. 두렵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삶의 뭐 선택? 매 순간 선택은 하고 있지. 매 순간 선택은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내가 이 삶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 전혀 아니고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내가 거기서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무슨 도피를 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뭐 근데 조금 더 편하게 나를 그냥 발가벗고 있어도 집에 있을 때 우리 편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옷 벗고 있어도 되고 코를 파도 상관이 없고 그거를 음악에서 하는 거죠. 약간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거? 그게 그 집 같은 존재가 그러니까 음악 안에서 들어가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옷 입고 있는 거. 사실 그 구분이 가능한가요? 구분이 되는 지점이 이제 나이가 네. 들면서 오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더 작품을 들여다보고 연주하는 자기 상태를 보면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네, 알아요. 알죠. 네. 알 것 같아요. 아마도. 그냥 이게 손에 익어서 이 정도 치면 욕은 안 먹고 맞아요. 누가 한 20년 하시면 기술이야 뭐 그냥 다 통과해 네. 패스죠. 누가 봐도 잘 쳐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감추고. 네. 그러면은 근데 내가 일단 싫고 거짓말이니까. 근데 약간 틀려도 좋고 좀 엇나가도 좋고 좀 삐끗해도 좋으니까 그 순간에 매 순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러고 있다가 제가 5분 있다 저기 가갖고 막 이 두 사람 욕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심이 매번 바뀌니까. 근데 그게 아무리 연습을 내가 뭐 몇백 시간을 했다고 그게 폼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그대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제가 이걸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항상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연습한 대로. 연습한 대로 해야지 나는 안 망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시간도 바뀌었고 10분 전에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고 뭐 이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알아챘기 때문에 구분이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또 사실 진심. 아니야 근데 사실 이번 이거 하면서 제가 저기 플롯 하셨던 민 씨한테 이거 움직이시려면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아시겠지만 뭐 연주하시는 분들은 뭐 외우고 저 배우로서 사실 대사 외우는 거 되게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사실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힘들어 하셨는데 그걸 떼시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분도 오랜 친구시니까 즉흥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작품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동선도 그냥 크게 이렇게 놓고 제가 여기 가서 뭐 하시고 여기 가서 뭐 하시고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여기 안에서 흐름에 맞게. 근데 그렇게 하시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같이 가져가셨던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저도 사실은 클래식이 쉬워야 사람들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쉬운 게 아니라 진짜 건드릴 수 있는 살아있게 건드릴 수 있으면 그게 쉽지 않아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여전히 어렵고 잘 모르겠고 물론 무섭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이제는 이제 어려운 선택보단 쉬운 선택이 좀 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음악 작곡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겠지만 이 순간에는 나는 장사마음을 써야 진실한 내 마음이 표현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이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인 도미솔에 시를 하나 더 넣어요. 뭔가 감추거나 멋져 보이거나 약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공연에는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고 제가 지었지만 모든 음악 그리고 삶에서 마주치는 관계들에서 최대한 거짓말 안 해보자가 저의 실험 목적이었거든요.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세계 평화를 원하는데 저는 정말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고 너무 나이브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말은 쏙 정말 핵심적인 바람은 쏙 감추고 막 어떤 어려운 말들 그럴듯해 보인 아니면 모호한 말로 이렇게 좀 스스로 멋있는 장치를 만드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게 인지가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짜 세계 평화를 원해 라던가 내가 원하는 소리는 진짜 도미소리야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곡은 그렇게 쓰려고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멋을 좀 덜 안 부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봤어요. 요번에 할. 네. 괜찮으세요 지금? 네. 네. 중간에 확 가라. 네네. 지난번에 리허설 할 때 이 곡하고 이제 다음 곡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토크를 연습을 안 했거든요. 이것도 다 즉흥이거든요. 테마만 정해놓고 그냥 이야기하기. 그리고 이거 생략하고 바로 다음 곡을 연주하셨는데 그 호흡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있죠. 아까 막 이렇게 빵빵 치던 그 호흡. 이게 그대로 막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차피 그런 강함이 있더라도 전혀 다른 곡이니까 호흡이 좀 바뀌고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이제 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까보다 더 뜬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절로 휙 날리세요. 곡을 들어볼까요? 네. 네, 마지막 곡을 마지막 곡을 들으실 텐데요. 2021년 8월에 완성된 개심장 모음곡입니다. 네, 정다슬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